안녕하세요. 동행TV입니다. 오늘은 꽃마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의 PC방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죽인 사람이 신고가 되어서 이제 수사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죠. 이 사건은 사실 CCTV에 그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게 찍혔기 때문에 이게 금방 검찰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PC방 주인이 그 알바생을 이제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잔혹한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신고를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거나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 죽은 걸 가지고 신고까지 해서 법적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물학대 사건도 용감한 시민에 의해서 이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동물 학대이고 무엇이 동물 학대가 아닌지를 좀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차 운행 같이 법적으로 학대를 규정받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동물보호법상 학대 규정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학대의 법적 정의는요, 이런 게 있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 혹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거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동물의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그 밖의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 축산, 식품부력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또 혹은 밑에 이제 그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런 것들을 동물 학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학대의 정의를 통해서 봤을 때 어떤 목적의식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이제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부산 PC방 고양이 사건은 명백하게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그 동물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학대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차 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사실 그 꽃마차라는 거는, 꽃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아마도 그 마차 옆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장식물들이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에 그냥 꽃마차라고 부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꽃마차는 사실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주로 관리를 하냐면 마사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사회에서 꽃마차나 말 학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사회에서 말 복지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마차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나눠 주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복지 기준에 이제 수정안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 수정안 요청드린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과 마차 운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장구를 착용시킨다라는 부분을 좀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무나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들을 주렁주렁 매달리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통을 주는 폭행이나 과도한 채찍 사용, 이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말에게 사료 및 식수를 정량 매일 급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마차를 끌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상 이상 징후가 보였을 때는 반드시 신속하게 수의사에게 의뢰해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하나 중요한 거를 저희가 수정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마차 운행 시 1회 운영은 40분 이내 로 하고, 운행간 최소 20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분의 휴식 시간에 물과 건초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서기, 여름에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는 마차 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구를 해체한 상태에서 말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 마차 운행 시 안전에 필요한 라이트, 그 다음에 안전 지시 등을 제외한 경적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불빛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였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은 장구를 해체한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해줘야 하고 정기적인 발굽 관리를 해주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마사회에서 잘 핵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사회가 그런 마차 운행하시는 분들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시민분들이 제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이 사진은 우리나라 유명한 해수욕장에서 찍은 거예요. 되게 밤늦은 시간이었거든요. 10시 가까이 되었는데, 이런 마차를 굉장히 번쩍번쩍한, 여러 가지 등을 그 마차에다 달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싸우기 싫었기 때문에 이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셨는데, 이 어떤 문제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지금 말마차가 너무 밤늦게 다니고 있고 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불과 한 10년 전쯤이면 경찰관이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지 못하셨을 텐데 저한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동물학대요. 그래서 경찰분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너무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말마차를 운영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사실 경찰분이 그분에게 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무원분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시민들이 이런 걸 제기함으로써 그분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여기서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 말은요, 시야가 사람보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리고 청각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소음까지도 이 말에게는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차 운행을 굉장히 오래 했을 경우에 이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말은 하루에 12시간 정도 건초를 먹거든요. 그 건초를 먹는 행위는 단순하게 영양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과 건초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런데 물과 건초를 잘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중간중간에 말이 똥을 쌀 수 있죠. 이게 치워지는 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엉덩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채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똥 싸면 거기 도로에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거 치워주기 되게 싫기 때문에 물과 건초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제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에서 11시, 12시 새벽까지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굉장히 밤늦게까지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법적으로 현재는 막을 수 없지만 이런 규제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분들한테 가서 꼭 싸움을 걸라는 건 아니에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말이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혹은 좀 일찍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런 마차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해외에 갔을 때 꼭 말마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미국과 유럽에도 말마차는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제가 이탈리아에 가서 본 사진이에요. 제가 이제 마차가 다니는 거를 자세히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이 발굽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건초를 주는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조금 운행하고 나서 꼭 이제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말똥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말굽 관리를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굽 관리를 잘 안 해줘서 그 부분이 되게 닳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스팔트에서 하이힐 신고 계속 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좀 더워지면 안장 안에 땀이 배거나 짓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장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빼서 그 부분을 좀 다듬어 주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관리하거나 타거나 마차를 운행할 때 채찍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학대이기도 하지만 그 말을 관리하는 마주와 말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말 안장에 올라가거나 단순히 만지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말은 자신에게 마주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는 이 마주가 말과 소통 관계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이 사진은 제가 보스턴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보스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주말 마트가 있어요. 그 주말만 되면 여기 사람들이 이제 자그마한 장도 많이 열리고 직거래하는 그런 상점들이 좀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가가서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말과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크기는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이제 일단 말의, 그 다리가 굉장히 두껍죠. 사실 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은 아니고요. 사실 말은 크기에 따라서 경종마, 중종마, 조랑말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마차에 쓰이는 말들이 그냥 모든 말들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 그거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스팔트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경종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마장에 있는 말들이죠. 근데 이런 말들은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것을 위해서 개량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날렵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모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 승마라던가 이런 곳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런 마차 하는 곳까지 팔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조랑말이라고 하는 말은 중에서 우리나라 말은 제주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주로 많이 이런 승마나 이런 마차에 쓰이는 말들은 조랑말인 제주마와 그 다음에 경주마하고 쓰이는 말들이 서로 혼종이 돼서 이렇게 태어난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말의 어떤 육종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고 이력이라는 게 잘 개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사실 굉장히 튼튼한 말들이 아스팔트에서 몇 시간 다니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만, 이렇게 날렵하고 다리가 좀 얇고 이런 말들이 아스팔트에서 오래 달리게 되면 관절이 굉장히 약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관리의 기준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부의 그런 통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산업 육성 정책이 2016년 정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말산업 육성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로 육성이 되었는지를 정부가 2017년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 사육 두수가 2016년 대비 0.3% 증가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 보다 조금 많아지게 되었고, 이제 승용이 42.1%, 경주용이 26.8%, 그 다음 번식용이 16.7%, 그 다음 육용, 고기용이 3.2%가 되었습니다. 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말산업 사업체도
8.4% 증가했고, 그 다음에 승마시설도 33개소가 늘어나서 6.9% 증가한 걸로 되어 있고, 승마 인구도 늘어났고, 체험 승마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0.1%가 증가했는데, 경마 분야 종사자는 감소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경마장에서 일하는 무인 사람들이 좀 줄어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무인 발매기의 도입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말산업 경제적 효과가 좀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산업이 증가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말산업은 늘어나고 승마 인구도 증가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승마 인구가 많이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약간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말들이 도태가 되었을 때 사실상 갈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말 도축장에서 학대가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 도태가 되었을 때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 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물복지법과 별도로 말복지법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을 도태된 이후에 도축하는 것에 굉장히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말 도축장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말을 도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말들이 멕시코에 가서 도축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인도적 도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멕시코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결론적으로 보면 말이 굉장히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도축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꽃마차가 운행되지 않으면 제일 좋아요. 이런 산업이 더 이상 많이 발생을 해서 말들이 고통스럽지 않은 방향이 가장 좋죠. 하지만 당장에 그것이 없어지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자기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자신이 키우고 있는 말들을 도축장으로 보낼 가능성이 99%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없애주세요 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의 후속 조치들, 그 다음에 이것에 덧붙여서 정부와 마사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출구까지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꽃마차가 무리하게 운행이 되어서 말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그런 사양 기준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이후에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준들을 행정기관에 주고 마사회와 행정기관이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이런 과정이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새로운 사람이 이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막게 되죠. 그러면 점점점 이 산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줄어들게 될 그런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 하나 덧붙여 드리고 싶은 거는 말은 개나 고양이와 달라서 굉장히 다른 사용 관리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키우기 위한 어떤 기준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에서 저희 같은 동물보호 단체가 할 일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 꽃마차를 보시면 꼭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 말이 힘들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물과 건초를 꼭 주도록 하세요.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충분한 휴식을 주도록 하고, 발굽 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너무 더울 때 운행하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꼭 지나가시면서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